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던 것처럼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결국에 부결됐는데요. 그래도 일각에서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결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민주당이라고 할지라도 노웅래를 부결시킨다라는 게 이재명의 방탄용으로 쓰겠다라는 게 뻔한데 역풍을 맞는 거에 대해서 두렵지 않겠냐. 그리고 20대 국회와는 다르게 21대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는 경우가 3건 정도나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충분히 그런 경우가 되지 않겠냐. 심지어 노웅래 건은 앞에 3건에 비해서 결정적인 증거까지도 녹취록까지도 명확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혹시 가결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부결이 됐습니다.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는 노웅래 의원을 체포했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저지른 민주당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어떤 일침을 남겼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요즘 들어서 아기 보거 박지원 씨의 발언이 굉장히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재명이가 검찰 시나리오를 찍고 와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그 앞만 보더라도 많고 많은 단어 중에서 하필이면 찢는다 라는 표현을 쓴 게 이 의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뭘 믿고 박지원이가 저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으면 무서워가지고 대놓고 저렇게 얘기 못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재명 대표는 검찰 시나리오를 찍기는커녕 지방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지 혼자 대선이라도 치르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굉장히 바쁘시죠. 그래서 이재명이가 검찰 시나리오를 찍는 게 아니라 거꾸로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가가지고 민주당을 찍고 왔습니다. 국회의원 노웅래에 대한 체포 동의 요청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 사실의 요지는 국회의원 노웅래가 2020년 2월부터 12월 5차례에 걸쳐서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간단하게 노웅래 의원에 대한 범죄 혐의를 설명하고 난 뒤에 한동훈 장관의 일침이 이어졌는데요. 어지간히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찔렸나 봅니다.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가지고 고성을 지르더라고요. 어떤 공직자라도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고 명확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조작한 거라고 거짓 음모론을 펴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 거의 예외 없이 구속수사를 받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다른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이 당연한 기준이 노웅래 국회의원에게만은 적용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저는 찾지 못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오늘의 이 결정을 지켜보시고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에게 많은 거를 요구한 게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요구했죠. 모든 국민들에게 법이 적용되는 기준, 그 기준 똑같이 노웅래에게 적용시켜달라, 이게 전부였습니다. 과연 한동훈 장관의 저런 식의 상식적인 요구가 통했을까요? 당연히 통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민주당에게 상식이라는 게 있을 리가 없죠. 눈에 띄는 것은 반대표가 161표였고 민주당 국회의원 수가 169명이죠. 사실상 불참했던 국회의원들을 빼고 기권했던 국회의원들을 빼면은 교묘하게, 참으로 묘하게도 민주당 국회의원 수랑 반대표를 던졌던 수가 거의 일치하는 그런 모습인데 모르겠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이 반대표를 던졌는지는. 자, 그런데 이번에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했던 발언을 놓고서 어떻게 된 것인지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친 이준석계로 분류가 되는 커뮤니티에서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동훈 장관이 장관 일을 똑바로 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이유가 뭔지를 보니까 왜 개별 사안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직접적으로 관여하냐라는 겁니다. 재판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야당 의원에 대해서 장관이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것이냐. 심지어는 왜 민주당이 그렇게 검수완박을 하려고 했는지 그 심정조차 이해가 된다는 거죠. 실제로 저런 얘기는 노웅래 의원 측에서도 비슷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국회까지 나와가지고 불법적으로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라는 것인데 도대체 한동훈 장관이 뭐에 대해서 얘기했길래 저렇게 난리를 치는 것이냐.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20여 년간 중요한 부정부패 수사 다수를 직접 담당해 왔습니다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는 사건은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지금 저런 자료까지 다 확보하고 있다는 것인데 녹취록의 내용도 지금 한동훈 장관이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노웅래 의원이 지난번에도 주셨는데 뭐 이런 거를 또 주십니까? 뭐 안 주셔도 되는데 에다가 돈이 막 부스럭부스럭거리는 소리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제가 연기를 해가지고 실감이 좀 안 나는데 뭐 어쨌거나 물론 우리가 아까 질문해 봤어야 되는 거 저런 식으로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게 맞냐? 당연히 맞습니다. 왜 그러냐? 국회법 93조에 따르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거죠. 93조를 보면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제안자가 제안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경우 제안자는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정정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이때도 추미애가 나와가지고 설명을 했었고요. 워낙에 또 유명한 사건이었죠. 이석기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이때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돈을 주고받는 녹취록까지도 있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웅래는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녹취록이 있다고 그것이야말로 방어권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한동훈 장관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저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린지를 보니까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와가지고 녹취록 운운하니까 이것이야말로 자기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노웅래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자기가 무슨 검찰 수사 내용에 대해서 공개되지 않은 내용을 알고 국회에 나와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체포동의안에 구속영장 사유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 그거를 자기가 얘기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의 수준인 거예요. 체포동의안에 부결표를 던지면서 정작 체포동의안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지 똑바로 안 읽어봤다라는 거 아닙니까?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반대표를 던졌던 거예요. 검찰도 지금 작정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체포동의안 투표하기 바로 직전 날에 압수수색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결 결과가 나오니까 검찰의 반응이 뭡니까? 죄질에 부합하는 사법 처리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박찬대 이 인간은 분위기 파악 못하고 아직도 나와가지고 있잖아 민주당에서 그래도 가결시키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한동훈 장관의 답변 태도 저 얘기하는 태도 때문에 마음이 돌아선 것 같다 이따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괜히 민주당이 가결을 시켜가지고 반성하는 척 그런 이미지를 가져가는 것보다 제일 처음에 보여줬던 그 모습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 모습을 끝까지 가져가는 게 우리한테 훨씬 더 유리한 거겠죠. 말을 좀 제가 똑바로 하지 못했네요. 미친 사람 척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미친 거니까. 한동훈 장관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이 결과를 역사가 기록하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단기적으로 노웅래랑 민주당을 찍힌 것처럼 보이는 이 결과가 불과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민주당의 최악의 결과로 돌아오게 될 거라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확신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